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세금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안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25년도 9월 30일에 조세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스드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급증. 스드메라는 단어 다 아시죠? 결혼 관련된 준비를 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준비하는 업을 말하고 이걸 줄여서 스드메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수로는 2024년도에 총 1178건으로 전년도 대비 몇 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자체는 현금 매출 누락이나 환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자 측면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소비자 피해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도를 국세청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에 따라서 세금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적발될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고제도에 따라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당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B2C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면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부터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현금 영수증 의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시를 통해서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때 어떻게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인 경우에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업종들을 나열을 해서 이 업종들은 조금 더 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의무를 더 강하게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상대 업종들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할 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미발급 금액의 5% 정도가 가산세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면에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는 강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 국세청에서는 자진발급번호라는 것들을 마련을 해서 소비자의 정보가 없더라도 그 자진발급번호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급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나 가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사실 19년도 이후분부터는 20% 가산세이지만 이전 발급분은 50%나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하나하나씩 지정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추가되고 26년도에도 여러 업종들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이 나열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가 아닌 사업주 입장에서 현금 매출 누락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사실 숫자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 사업장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매출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 1억 1천만 원이 있고 해당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3년 뒤에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매출 누락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때려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A사업장을 영위하는 이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45%고 당초 신고 기한보다 1000일 뒤에 걸려서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 되는지 먼저 크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전체 소비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2 부가세 금액인데요. 이 예시에서는 1억 1000 중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1000만 원뿐만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발행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때 가산세, 전체 공급 대가의 20%를 가산세로 묻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가치세입니다. 부가치세는 1억 1000 중에 1000만 원이라고 했죠. 당연히 1000만 원을 낼 건데 가산세는 일단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사실 부정으로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으로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40%까지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일단 붙고요. 그리고 원래 신고했을 그 신고기한보다 1000일 뒤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10,000분의 2.5씩 붙습니다. 1000만 원에 10,000분의 2.5 그리고 1000일을 곱하면 약 250만 원이 가산세로 또 붙습니다. 원래 내야 될 부가가치세 1000만 원에 더해서 가산세 350만 원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가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심각합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가 45%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개인마다 이 세율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는 원래 1억 매출에 대한 45%가 일단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본세가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 일단은 나갑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똑같이 10%로 붙는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했을 때는 가산세만 하더라도 1,57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연히 매출 누락을 하는 통장들은 사업연계자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다른 통장, 직원 통장이나 가족 통장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사업연계자 미사용 가산세 0.2%까지 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원래 본세 4,50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6,075만 원이나 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억 1000에 대해서 20%를 바로 매겨버립니다. 2,200만 원이나 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매출 누락에 따른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9,625만 원이나 되는데요. 당초에 현금을 받아서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1,000만 원에 소득세 4,500만 원, 즉 5,500만 원으로 끝날 세금이 3년 뒤에 9,625만 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현금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1년, 2년 뒤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3년, 5년 뒤에 걸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5년쯤에 걸렸을 때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최소 2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십니다. 그때 돈 조금 아끼려다가 요번에 한 번에 맞다 보니까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토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탈루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조세일보에 나온 세금 탈루,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대부분 사업주분들은 설마 걸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탈세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시에는 국세청이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사업명계자가 아닌 다른 계좌, 가족명의 계좌, 직원명의 계좌 등의 사업자 매출 누락을 상당 부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큰 도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 관련된 기사를 보고 사업주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